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밤에 진짜 깜짝 놀라셨을 텐데 2만 달러를 기어이 이제 돌파를 했어요. 이번이 이제 뚫은 게 세 번째 도전에서 이번에 뚫은 건데, 우리 옛말에 보면 3세 번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2만 달러 돌파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에도 뭐 붐이 일고, 뭐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현금 확보가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되게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지속적으로 어느 순간까지는 이런 긍정적인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직관적인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여기 선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게 파란색, 파란색, 그리고 약간 노란색이 이제 골드인데 금인데,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올해 초만 같아도 3월달 이후, 그러니까 4월달 전에, 3월달 중순에 1,500달러 밑에서 지금 올랐다 하더라도 1,856달러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000달러대인가? 아마 그랬었던 걸로 제가 알기로 기억을 해요. 한 요 정도 또 되겠네요. 5,000달러 초반대. 근데 지금 오른 걸로 따지면 거의 한 350%, 370%까지 올라간 걸로 봐서는 그저 비교조차도 안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발생되는 게 개인들이 사서 이런 게 아니고 기관들이 사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통화 시스템 자체가 결국엔 가상자산 시장 쪽으로 흐름 자체가 터닝하는 어떤 그런 거를 누군가들은 의도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통화 시장을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이고, 자,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XRP 가지고 계신 분들이 뒤통수를 맞았죠. 사실은 저희 이제 뒤통수라고 표현할게요. 실제로 이제 그게 시장에 작용을 했었고, 그래서 어저께는 댓글에 하나둘씩 달리는 게, 제가 XRP에 관해서 좀 썸네일을 좀 긍정적이게 이렇게 얘기를 써놓으면 이 가격이 이제 받쳐주질 않으면 이제 부정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블레임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왜 안 올라가냐, 답답하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써주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그냥 뒤통수를 쳤죠. 그래서 XRP 현재 가격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300원에서 뭐 600원, 뭐 500 몇십 원 갔다. 이것도 뭐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1,000원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투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어설프게 트레이딩을 하면 오히려 더 코인만 많이 잃고, 패닉해서 실망 매물을 내가 손절해서 쏟아내면 그 이후에 거대 진폭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하락 추세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갔고, 진짜 이 친구가 반등해서 뭐 어떤 그 본인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는 XRP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레이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이 얼마가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과연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그게 사실 더 주목해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더리움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오늘 이번 영상에선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에 많이 집중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뭐 알트코인. 근데 이더리움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 시장의 방향성도 사실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뭐 이분 말같이 이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열에 한 8명, 9명 정도는 돼요. 그분들은 뭐 전업 투자로 하시는 분들이고, 해외 차트이스 중에는 다 네임드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올해 2021년 되기 전까지 12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사실 15일 남았나요? 10 며칠 남았죠. 근데 한 800달러, 791달러 정도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88만 원 정도죠. 그리고 2달 안에, 지금서부터 이제 2달 안에 120만 원 선까지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근거가 다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술적인 관점에 차트적인 관점으로 이분들이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고, 사실 그 받쳐줄 수 있는 뉴스가 몇 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이따 이제 추후에 말씀드릴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서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일주일간에 만약에 이게 음봉 캔들이 나온다, 아니면 여기서 더블탑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져 봐야 19,000달러 초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의 관점으로 계속 임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급작스럽게 더블탑을 맞고 일주일 안에 1,000달러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 피력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21,400달러를 돌파하면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있은 후에 그리고 28,000달러까지 급작스럽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도 내년 1분기 1분기 안에 다 이루어질 일이라서 홀딩하는 관점이 저는 이제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도 한번 또 말씀드렸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바이 골드, 금을 사야 돼.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가상자산에 관해서 사야 돼. 그리고 디지털 골드에 관해서 우리 지금 세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해서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이 많아서 이걸 뭐 본받자 추종하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는 FED 관련자들이 되게 많아요. 사회 이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통화 시스템의 방향성에 주도권의 판때기를 바꾸는 사람들이고 이 판때기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대충 통화시장의 흐름,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알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좀 블로그 하시는 분들 내지는 다른 분들보다 좀 초반에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요 근래는 뭐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나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베리 실버트에 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비트코인 이제 급등하기 전에 두잇이라는 말을 한마디 던져요. 야, 시작합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베리 실버트도 중요하죠. 근데 베리 실버트보다 더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배우 인물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글렌 허친슨이라든가 레리 서머스라든가 아니면 클린턴 행정부와 관련된 거, 오바마 행정부와 관련된 그 인물들이 사실은 미국 어떤 통화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저는 베리 실버트라든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관해서 주목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 그 결과는 분명히 방향성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USDT나 USDC가 지속적으로 요 며칠 상간에 이제 찍어져 나왔어요. 민트 됐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선방을 치면서 라지캡 마켓에 있는 뭐 라이트코인, 이더리움이라든가 몇 가지 코인들이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 코인들 중에도 상승률이 못 미치는 게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차를 두고 상승률은 분명히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특히나 지금 미들캡 마켓이나 로우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제 반복하지만 시장은 항상 그래요. 이게 이들이 먼저 선도해서 움직이면 요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흘러간다니까요. 이 에너지 파동이. 그러니까 지금 선에서 라지캡이나 비트코인으로 옮겨가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미들캡이나 로우캡. 특히나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선도에서 아마 어느 순간에 뭐 100만 원을 넘고 이런 시점이 오면 여기 알트코인들 있죠. 여기 시총 뭐 중간이나 하위권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아마 시세 진폭을 엄청나게 그릴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내년 1분기가 되면 이게 자꾸 제가 말을 딜레이 시켜서 자꾸 그런 거에 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지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특히나 제가 이더리움에 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CME 그룹,
선물이죠. 예, 선물 시장도 사실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번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CME도 그렇고 CBOE 또 그렇고. 근데 CME 선물 시장에 원래는 비트코인 ETF만,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사실 선물 시장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CME에 여기 보면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에 등장을 하는데 2월 8일 날부터 이게 진행이 돼요. 2021년.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물 시장이니까 무조건 뭐 숏을 본다 이게 아니라 숏도 있고 롱도 보고 더 시장의 파이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확장을 하기 위한 세력들의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그냥 보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을 보면 토끼같이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나머지 뭐 어떤 특정 코인이라든가 선상승을 했던 코인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거북이같이 못 가는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지 마시고 그냥 선상승이 있으면 후상승이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아시죠? 후에 어느 순간이 되면 거북이가 결승선을 먼저 끊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은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부하내동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코인이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오늘 확인을 해보세요. A, B, C가 있는데 등급이 나쁘지 않다. 지금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 트위터를 보시고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연구 개발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가격에는 훗날에 반영이 돼요. 제가 지난 2016년서부터 지금까지 코인 투자를 하면서 안 간 코인, 간 코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 그런 것들이 다 포텐셜은 어느 순간에 다 터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코인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연방준비은행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CNBC에서 FED 체어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실시간 업데이트 및 분석을 통해서 중앙은행의 최신 결정에 관해서 결론된 서머리된 어떤 그런 거 발표를 했는데 아마 오늘 대거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한국 뉴스에도. 연방준비은행은 수요일날 미국이 완전 고용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국채를 매입하여 경제를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더 넓은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를 했습니다. 금리 기조는 여기서 더 많이 내리는 건 아니고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한다. 그리고 채권 매입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시장을 결국에는 상승시켜 주겠다. 양적 완화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국채를 계속 매수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제로금리는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되게 이례적인 거는 시장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이번에 승인이 됐어요. 만장일치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로금리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금리를 올린다라고 찬물을 끼얹게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적 완화를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 그리고 FED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이사들이 연방준비은행의 이사들 글렌 허친슨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원들이 왜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관련돼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양적 완화를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말도 안 되는 거고 제로금리는 앞으로 몇 년간 유지가 될 거예요. 주식시장도 가상자산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로 버블이 아마 몇 년간 계속 낄 거예요. 그런 거에 관해서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IPO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IPO가 내년 2021년 상반기에는 아마 화두가 될 거예요.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뱅도 되게 컸었고 알리바바도 역사적으로 되게 컸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역대급이었고 안트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행하려다가 연기가 됐죠. 사실은 이거는 중국에서 이거를 취소시켰다, 억제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알리바바를 죽일 거다, 안트바이낸스를 죽일 거다라고 매스미디어 상에는 나오지만 의도적으로 저는 딜레이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안트바이낸셜 IPO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IPO를 왜 주식시장하고 연관돼서 왜 이런 회사들이 왜 진행을 할까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파이는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IPO가 진행되면 보세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든 코인베이스든 비트메인이든 로빈후드든 다 IPO를 준비할 거예요. 리플사도 제가 알기로는 IPO를 준비하기 위해서 JP모건의 법률 최고 자문가를 초빙해서 영입했다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사실은 IPO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서서히 하는 거고, 이런 회사들이 나스닥이라는 어떤 그 주식시장 플랫폼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 브릿징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자금 통로가 되기 시작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나 뭐 비트메인, 로빈후드, 뭐 코인베이스, 리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재미난 일들이 진짜 실제로 많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희망회로를 돌렸지만 이제 매스미디어 상에 문자, 직관적으로 그런 뉴스들이 하나둘씩 이제 대중들한테 환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 비트코인 2만 달러가 근거 이시 찍었다는 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근거 이시 올라갔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US죠. 이거는 바이낸스 뭐 글로벌이 아니라 바이낸스 US죠. 미국인들을 위한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소. 근데 호라이젠이라는 코인이 있죠.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코인, 익명성 코인이라 사장될 수도 있는 그런 코인. 자, 근데 바이낸스 US에 이게 그 거래가 돼요.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그래서 뭐 이게 거대 상승을 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이낸스 US는 미국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고 모든 뭐 AML, KYC 규정을 다 준수하는 그런 거래소잖아요. 그런 거래소에서 왜 뜬금없이 갑자기 호라이젠에 관해서 넣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만 예견 한번 해볼까요? 호라이젠 코인은 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는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아직 코인베이스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있어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가 코인베이스와 그레이스케일이야.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코인베이스에 이게 리스트업 돼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냐? 내년 1분기에 제가 알기로는 진짜 큰 호재거리가 있거든요. 호라이젠 코인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 기점으로 해서 시세 진폭을 많이 그릴 거예요. 저는 그때 상황을 봐서 전량 비트코인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좀 이 차트는 좀 부정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나쁘지 않게 현재 흘러간다. 그러나 파동상 봤을 때 여기서 한번 꺾일 확률도 높다. 근데 그게 19,200달러 내지 한 500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1,600달러까지 갈 확률이 높다. 더 큰 상승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일단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희망회로에 제가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24시간 계속 이걸 지켜보겠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찬가지야.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운트 곡스 루머가 되게 많았잖아요. 15만 개의 비트코인이 쏟아져 나온다.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뉴스에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릴 필요가 절대 없다니까요. 가상자산 투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잃는 게 더 많아요. 얻는 것보다. 그리고 전 시스코, CFO인 켈리 크레이머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시스코라는 사는 데가 있죠. 여기가 이제 그 네트워크 통신회사이면서 플랫폼 제작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에요. 엄청나게 큰. 근데 거기 CFO였던 분이 코인베이스의 사회이사로 영입이 됐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코인베이스가 좀
2021년에 좀 IPO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눈치를 챘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있는데 이걸 이제 새벽에 발표를 했죠.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거대 진폭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은 곰이 엎드려 있잖아요. 의자로 지금 때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에서 과연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는지, 그게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중점으로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숫자가 올라가면 걱정 안 하고 숫자가 조금 내려가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향성의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폭락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급락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샀다 팔았다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어쨌든 그렇고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000달러일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다가 2만 달러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줄을 서서 사기 시작할 거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옛날에 제가 제 친구한테 비트코인이, 저는 뭐 45만 원, 49만 원 뭐 이 정도 때부터 이제 샀었으니까, 제 친구한테 제가 다음에 2017년도 1월달, 2월달 정도였다고 기억나는데, 제가 친구한테 비트코인 한번 사봐라, 이더리움 한번 사봐라, 그러니까 폴로니엑스 사이트를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국내 거래소 링크나. 근데 어쨌건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관심이 많이 없었었죠. 근데 어쨌건 대중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물건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패딩도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7만원짜리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싸구려 취급해. 근데 150만원, 200만원짜리 거기다 가격표를 백화점에다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세일을 10%만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둬. 그리고 명품이라고 생각을 해. 사람 심리가 되게 묘하다니까요. 청바지도 10만원 안짝이면 관심이 없어. 근데 뭐 150만원짜리다, 무슨 명품 바지다 이러면 관심을 되게 많이 갖잖아요. 고귀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 심리가 되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그냥 흘러가고 있고, 거대 진폭을 지금 그리진 않지만 일단은 내년 바이든 행정부 뭐 취임식 전후로 해서 아마 움직임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3까지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향후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겠죠. 천천히. 1,000원대까지. 뭐 1,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급작스럽게 떨어지진 않고 한 1,000원대, 1,000원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는 90.37 정도 까지 지금 돌아가고 있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래요. 1863달러, 그리고 실버는 25.26달러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여기서 뭐 거대 진폭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간다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총 중위에서 하위권에 있는 가상자산 뭐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실망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이 시장이라는 게 계속 순환하면서 서큘레이션 하기 때문에 내가 팔면 그 순간에, 그 순간 후에 분명히 어느 순간 되면 올라요. 펀더멘탈만 나쁘지 않은 그런 코인들이라고 이제 판단이 쓰면. 그래서 어쨌건 그런 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등급을 보시고, 그리고 뭐 DCG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나, 베리 실버트가 트윗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나, 예의주시해서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분명히 향후 몇 년 동안, 몇 년간에는 분명히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건 뭐 유튜브 영상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시장이 좀이라도 올라가면 솔직히 영상 만드는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좀 하락을 하고 이럴 때는 좀 그런 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시세 진폭이 못 가는 코인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방향성은 나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